그날따라 퇴근이 유난히 늦었다. 야근에 지친 몸을 끌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가로등 불빛 아래 쓰레기장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비에 젖은 종이 상자 하나가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서 뭔가가 반쯤 튀어나와 있었다. 낡은 사진첩이었다. 나는 멈춰섰다. 사진첩 표지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비에 번져 흐릿했지만 한 문장만은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다. 기억하려는 사람만이 이 사진을 펼칠 수 있다. 이상한 말이었다. 표지를 만져보니 손때가 묻어 있었다. 누군가 오랜 시간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이 분명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버렸을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사진첩을 집어들고 첫 장을 넘겼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흑백 사진 속에 아기가 있었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작은 아기. 그런데 그 얼굴이 어릴 적 내 사진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눈 모양, 코, 입꼬리. 어머니 집에 있는 내 돌 사진과 판박이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나는 사진첩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었다. 결국 나는 사진첩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마치 이 사진첩이 나를 어딘가로 끌고 가는 것 같았다. 그때는 몰랐다. 이 낡은 사진첩 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사진첩을 식탁 위에 펼쳤다. 손이 떨렸다. 왜인지 모르겠다. 그냥 낡은 사진첩일 뿐인데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다. 첫 장을 다시 넘겼다. 1986년이라고 적힌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실루엣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호리호리한 체형, 부드러운 어깨선, 아기를 안은 손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다정했다. 사진 아래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수와 민우, 첫 번째 겨울. 민우, 내 이름이었다. 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불빛 아래로 가져갔다. 눈매, 코, 볼의 곡선. 틀림없었다. 어머니 집 거실에 걸린 내 돌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그렇다면 이 아기가 정말 나란 말인가?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사진 속 남자. 나는 그 실루엣을 몇 번이고 다시 봤다. 키가 작고 마른 체형, 둥근 어깨. 내가 아는 아버지와는 전혀 달랐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얼굴도 날카롭고 각이 졌다. 그런데 사진 속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혹시 외삼촌일까? 아니면 먼 친척일까? 하지만 사진 아래 글씨가 마음에 걸렸다. 민수와 민우.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나란히 적힌 이름. 그냥 친척이 아기를 아는 사진이라면 이렇게 적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장을 넘겼다. 또 다른 사진이 나왔다. 같은 남자가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다. 이번에는 얼굴이 조금 더 보였다. 웃고 있었다. 아기를 바라보는 눈이 따뜻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안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는 사진첩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 사진첩이 왜 버려져 있었는지, 사진 속 남자가 누구인지, 왜 내 이름이 적혀 있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꾸만 사진 속 남자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아기를 안은 손, 조심스럽고 다정한 손길, 그리고 민수와 민우라는 글씨.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 사진첩 안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다. 어쩌면 이 사진첩을 주운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누군가 내가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도 하지 않고 사진첩 앞에 앉았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 눈을 감으면 사진 속 남자의 실루엣이 자꾸 떠올랐다. 결국 새벽에 일어나 다시 사진첩을 펼쳤다. 세 번째 장을 넘겼다. 이번에는 사진보다 글씨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진 아래 여백에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누군가 마음을 담아 적은 게 느껴졌다. 오늘도 민우는 잘 웃는다.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해졌다. 민우. 또 내 이름이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며 이 글을 썼다는 뜻이었다. 다음 줄을 읽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어떤 위험도 닥쳐선 안 된다. 위험? 무슨 위험을 말하는 걸까?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다. 어떤 위험도 닥쳐선 안 된다. 마치 누군가로부터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듯한 문장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문장이 있었다. 내가 사라지더라도 이 사진첩만은 꼭 지켜야 한다. 사라지다. 나는 그 단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사라지다니. 왜 그런 말을 남긴 걸까? 어디론가 떠난다는 뜻일까? 아니면 더 무서운 뜻일까? 손이 떨렸다. 사진첩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또 다른 사진이 나왔다. 아기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다. 그 아래에도 글씨가 있었다. 이 아이만은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평범하게.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그 말은 곧 이 아이의 삶이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무언가 위험한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사진첩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이 사진첩에는 분명히 큰 비밀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누군가로부터 아이를 지키려 했다. 그리고 자신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게 다 무슨 뜻일까?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차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었다. 그런데 내 손에 들린 이 사진첩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이건 그냥 추억이 담긴 사진첩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절박한 기록이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저녁을 먹으려고 라면 물을 올려놓았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 스팸 전화가 하도 많아서. 그런데 그날은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사진첩을 주운 분인가요? 목소리는 날카롭고 급박했다. 숨을 몰아쉬는 게 느껴졌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상대방이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빠르게 말했다. 그거 저희 가족 겁니다. 금방 가지러 갈게요.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였어요. 버려도 되는 거였다. 나는 그 말에 걸렸다. 버려도 되는 물건치고는 목소리가 너무 다급했다. 거의 떨리는 것 같았다. 뭔가 이상했다. 나는 일부러 솔직하게 말했다. 돌려드리기 전에 사진들을 조금 봤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멎는 게 느껴졌다. 봤다고요? 네. 전부요. 목소리가 확 굳어졌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다. 날카롭다 못해 차가웠다. 나는 한 발 더 나갔다.
혹시 사진 속 아이가 저와 관련이 있나요? 긴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상대방이 뭔가를 고민하는 것 같았다. 대답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사진첩, 제발 돌려주지 마세요. 뭐라고요? 돌려주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까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간절함만 남아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부탁입니다. 아무에게도 주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사진첩을. 말이 끊겼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진첩을 찾는다고 해놓고 돌려주지 말라니. 가족 거라고 해놓고 왜 저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을 하는 걸까? 라면 물이 넘쳤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부엌에 가득 찼다. 나는 가스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대체 이 사진첩에 뭐가 담겨 있는 걸까? 왜 돌려주면 안 되는 걸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을까? 질문만 늘어났다. 답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사진첩을 바라봤다. 낡고 해진 표지, 비에 젖은 자국, 그 안에 담긴 사진들과 손글씨들. 이 안에 뭔가 있다. 내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그날 밤 나는 사진첩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다. 전화 속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돌려주지 말라는 말. 떨리는 숨소리. 분명히 이 사진첩에는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사진첩을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뒷표지를 만졌다. 그때 손끝에 뭔가가 걸렸다. 종이가 살짝 들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뒷표지 안쪽에 속지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다. 여러 번 접었다 펼쳤는지 접힌 자국이 선명했다.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게 분명했다. 종이를 펼쳤다.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사진 아래 적힌 글씨와 같은 필체였다. 민우에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또 내 이름이었다. 혹시 이 사진첩을 다시 찾았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다오. 널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만. 그게 전부였다. 출처도 없고 날짜도 없었다.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메시지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 언젠가 내가 이 사진첩을 찾을 거라는 걸 알고 남긴 메시지였다. 널 지키기 위한 선택. 무슨 선택을 말하는 걸까? 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한 걸까?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사진첩을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사진 하나하나를 더 자세히 보기로 했다. 스탠드 불빛 아래로 사진을 가져가 빛에 비춰봤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첫 번째 사진. 아기를 안고 있는 남자 옆에 누군가가 더 있었던 흔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검게 지워져 있었다. 펜으로 여러 번 덧칠한 자국이었다. 일부러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것이었다.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였다. 배경에 있는 건물 간판이 지워져 있었다. 세 번째 사진에는 차량 번호판이 까맣게 칠해져 있었다. 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다. 거의 모든 사진에 지워진 흔적이 있었다. 얼굴, 간판, 번호판, 주소가 적힌 우편물. 누군가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워져 있었다.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추억 정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이었다. 이 사진첩을 누가 보더라도 특정 인물을 찾아낼 수 없도록.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대체 무엇으로부터 숨으려 한 걸까? 나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런데 내 손에 들린 이 사진첩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 누군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지키려 했다.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이 사진첩의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한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 집을 찾아갔다. 사진첩을 가방에 넣고 버스에 올랐다. 창밖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사진첩 생각뿐이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할까? 알고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아무것도 모를까?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반갑게 웃었다. 어머,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다. 어머니 표정이 굳어졌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보았다. 눈이 흔들리는 것을. 이게 뭐니? 쓰레기장에서 주웠어요. 그런데 사진 속 아기가 저 같아서요. 어머니는 사진첩을 받아들지 않았다. 손을 뒤로 뺐다. 무슨 소리야? 그냥 버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사진첩을 펼쳐서 첫 장을 보여줬다. 아기를 안고 있는 남자 사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 여기 민우라고 적혀 있어요. 제 이름이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그 다음 장도. 어머니는 계속 외면했다. 마지막 사진을 펼쳤다.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사진 속에는 남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다. 얼굴이 온전히 드러난 유일한 사진이었다. 다정하고 따뜻한 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안고 있는 사람의 표정.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디서 이걸 찾은 거니?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어머니가 입을 열 때까지. 마침내 어머니가 말했다. 민우야, 그 남자는 너의 친아버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럼 지금 아버지는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를 지켜준 사람이야. 나는 말을 잃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왜 숨겼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친아버지는 내부 고발자였어. 내부 고발자요. 큰 기업의 비리를 폭로했어. 그 뒤로 위험한 사람들에게 쫓기게 됐지. 어머니가 사진첩을 손으로 어루만졌다. 내가 다칠까봐 사진 속 흔적도 다 지웠어. 우리가 어디 사는지, 누구와 아는 사이인지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마지막에 너를 우리에게 맡겼어. 마지막에요. 그분은 그 뒤로 사라졌어. 사라졌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사진첩에 적힌 그 문장이 떠올랐다. 내가 사라지더라도 이 사진첩만은 꼭 지켜야 한다. 그분은 알고 있었던 거다. 자신이 사라질 거라는 걸. 나는 사진첩을 꼭 껴안았다. 사진 속 모든 글씨, 지워진 얼굴들, 숨겨진 메시지. 전부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어머니 집에서 돌아온 뒤 나는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가 한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부 고발자, 위험한 사람들, 사라졌다는 말. 내가 알던 삶이 전부 거짓이었던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발밑에 뭔가가 놓여 있었다. 하얀 봉투였다.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다. 누가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손글씨였다. 당신이 사진첩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계속 읽었다. 그분은 끝까지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당신이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위험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분,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그분의 동료였습니다. 사진첩을 돌려받으려 한 것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들이 잘못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지 말라고 한 거였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편지는 계속되었다. 사진첩을 그곳에 둔 것도 저희였습니다. 당신이 찾을 수 있도록. 이제 당신이 진실을 알아도 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나는 숨이 멎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손이 떨렸다. 글씨가 흔들려서 읽을 수가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읽었다. 살아계십니다. 죽은 줄 알았다. 사라졌다고 했다. 어머니도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살아있다니. 그분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죽은 것처럼 위장해야 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눈물이 났다. 나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제 그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을 쫓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분은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한 줄. 그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아버지가 살아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았다. 그리고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날 나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다. 버스를 타고 1시간. 다시 택시를 타고 30분. 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다. 낮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주소지 앞에 도착했다. 작은 단층 집이었다. 마당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현관문 앞에 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떨렸다. 몇 번을 망설였다.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사진 속 그 사람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눈은 같았다. 사진 속에서 아기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 남자도 나를 보고 멈춰섰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놓여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건 그 사람이었다. 민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물만 흘러내렸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나를 꼭 안았다. 미안하다. 등을 토닥이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많이 미안하다.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빠라고 불러보지도 못하게 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울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거실이었다. 그런데 벽 한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고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다. 전부 나였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대학교 학위 수여식 사진.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거기 있었다. 이건 동료들이 보내줬다. 내가 어떻게 자라는지 계속 지켜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하루도 내 생각을 안 한 적이 없다. 나는 사진들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그는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아들의 성장을 사진으로만 확인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 처음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다. 고맙습니다. 저를 지켜줘서. 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다시는 안 떠난다. 약속한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오후였다. 30년 만에 찾은 아버지 곁에서 나는 비로소 완전해진 기분이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사진첩이 내게 돌아온 건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아버지에게로.